네, 먼저 이 국내 정치권 뉴스, 먼저 이 의대 증원에서는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막 이 정부하고 의사들 서로 막 각각 선전했는데, 지난 16일에 어제 국민 여론조사 보니까 여전히 국민들이 70% 이상이 의대 증원 찬성한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을 의뢰하는 주장들이 국민한테 이렇게 좋게 비춰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에서 그 입학 정원 이 증원 멈추라고 하는 그 소송 집행 정지 신청을 이제 이 고법에서 기각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지금 이 정부가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권 뉴스를 보시면은요, 이 중요한 거는 이 추경호가 이제 국민의힘 그 대표가 된 거, 원내대표 된 거,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민주당에서 갑자기 총선 후에 그 우양우 경향이 약간 우경화 경향이 약간 보이는 게요. 근데 이제 그 종부세 문제에서 이 박찬대가 종부세 발언, 종부세 이제 좀그 폐지 비슷한 발언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박찬대가 저기 이 과대 해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당부를 했고요. 근데 이제 또 그날 보면 이제 홍익표가 또 종부세 폐지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 민주당이 약간은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약간 약간은 우경화되는 분위기인데 요즘 이게 이재명이 옛날에 DJP가 뉴 DJ 하듯이 그러니까 중산층에 다가가는 뉴 DJ 하듯이 혹시 그런 거랑 연관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느낌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윤호중 이 민주당 그 헌법 개정특위위원장이 이제 그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했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이제 핵심은 이거죠.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견제하려고 이제 그런 의도에서 그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이제 나온 이, 이 개헌 방침인데 이거는 다분히 근데 이거는 뭐 대통령이 또 바뀌면 또 그만인 건데 하여튼 뭐좀 약간 다분히 윤석열을 겨냥한 그런 그 개헌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3일에 이제 국민의힘 그 비대위가 이제 구성이 또 됐고요. 그리고 또 홍준표하고 윤상현이 또 아주 이 김건희 옹호하려고 이제 특검 반대 입장을 되게 아주 강하게 아주 두드러지게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그 민주당의 그런 약간 우경화되는 그런 경향 말씀드렸는데요. 또 그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이게 이 전 국민 그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이거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보편적 지원보다는 이제 우선 그 급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다 하면서 약간 또 약간 그쪽으로 기우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점석 이 정책위 의장이 이것도 이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크게 이슈가 된 게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의원을 꺾고 이 국회의장 후보가 된 거. 그래서 아무래도 친명으로 따지면은 이 추미애 의원이 더 가까운데 하여튼 약간은 이게도 이제 이재명을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는 그런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제3기로 이제 다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저임금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 12일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다 위촉이 된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최재형 목사가 지난 13일에 검찰에 나갔는데 같은 날 또 이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어가지고 거의 한 39명 정도였죠. 아주 이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차장 4명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그런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김건희 수사 지휘부가 다 바뀐 거죠. 그리고 그러자 다음날 이 보도가 크게 됐듯이 이원석 총장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기자들이 전날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한 7초가량, 약 7초가량 그냥 가만히 이게 침묵으로 이렇게 말없이 이제 침묵하는데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이게 의도된 그런 침묵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거의 한 150일 정도 거의 이제 공개 행사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총리가 이제 방문한 거 계기로 해가지고 거의 한 153일 만인가 이렇게 공개 행사에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좀 보면은 최재형 목사가 검찰 출석한 거,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수사 라인에
이 라인의 그 인사 그 라인이 바뀐 거 하고 거의 동시에 지금 김건희가 다시 공개 무대에 예, 나온 거죠. 뭔가 이렇게 좀 그 연관성을 봐야 되는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지만 그 연관성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 뭐 의대 정원하고 이제 이 라인 야오인데 지난 14일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거의 확답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 라인 야오가 그 일본 정부에 낸 보고서에는 그 네이버의 지분 매각에 대한 포함이 돼 있지 않다 해가지고 그래서 네이버 지분 매각이 없을 거라는 거 이게 뭐 이게 거의 뭐 딱 비슷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더 중요한 건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武력 외교 때문에 이 한일 관계에서 이제 한국이 약간 그 더 예속이 더 종속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뭐 네이버보다 훨씬 약한 그 작은 기업들은 아마 기업들이 피해를 봐도 아마 그런 건 아마 거의 보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네이버니까 그게 보도됐지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은 아마 지금 피해 보는 것도 아마 이 보도가 안 당연히 뭐 보도가 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그 작은 기업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토하고의 관계가 되게 조용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번 주에 벨기에에서 그 나토하고 이제 한국하고 그 군사 참모 대화가 있어가지고 한국과 나토가 이렇게 긴밀해지는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아니 저기 이 한국 정부가 그 트럼프의 주한 미군 발언 때문에 되게 긴장돼 가지고 그래서 이 주미 대사관이 트럼프에다 계속 이제 지금 그 한국의 입장을 지금 그 전달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주한미군이 혹시 그 감축이 되거나 아니면 또 주한미군 방위비가 크게 인상되는 거 그걸 되게 이제 경계하는 그런 되고. 근데 아무래도 윤 정부가 경계하는 거는 주한미군 방위비보다는 아무래도 주한미군 감축에 더 이제 아무래도 그걸 더 이제 그 염려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중국의 조선업이 작년에 한국을 능가했다는 그런 그 보고서가 이 산업연구원에서 이번 주에 그런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이제 이 조선업까지 한국을 능가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북한에서도 좀 특이한 동향이 있었는데요. 그 김정은이 지난 15일에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중앙통신 보도에 보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이 중앙간부학교 그 건물에 그 마르크스와 레닌 사진이 걸려 있고 김정은이 그 밑에서 이렇게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그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지난 김정일이 그 후계자가 된 이후로 이미 또 뭐 그전부터 그랬었죠. 이 북에서는 이 막스와 레닌을 되게 이제 그 약간 그 막스 레닌주의를 이제 받아들이되 그걸 되게 이제 그 격화해가지고 오히려 김일성주의를 더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그동안 특히 이제 그 80년 이후로 북한의 그 분위기인데 최근 들어서 이게 약간 바뀌는 걸 이게 반영하는 거죠. 김정은이 아주 그냥 노동당 중앙 간부학교 거기다가 이렇게 양쪽에 그 벽에다가 막스 레닌 사진 딱딱 있고 그 밑에 김정은이 있는 사진을 이렇게 그 중앙통신이 보도한 거는 아무래도 앞으로 이 북의 그 사상에서 막스와 레닌이 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또 김일성, 김정일이 약간 더 이제 위상이 그 작아질 거를 이렇게 또 보일 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최근에 보면 김정은 체제하에서 이게 김일성의 지위가 격화되는 거하고도 약간 이게 연관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소한 뉴스인데 되게 또 중요한 게 그 이번 주에 지난 10일에 한미 중일 북핵 대표가 모였거든요. 그 연쇄회동을 했는데 이거 이것도 보면 이게 사소한 거지만 되게 중요한 게 중국이 또 여기 또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보면 이제 이 북핵 대표가 그 한미라고 이렇게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면은 이 러시아 쪽인지 러시아 북한하고 가까운 데이 보이면서 또 중국이 또 이렇게 이제 또 이 북핵 문제에서 한미일과 이렇게 또 회동을 같이 해가지고 일단 중국이 되게 약간은 좀 이제 최근에 북한 쪽에 많이 기울었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양쪽 다리 이게 양쪽에 다 걸치는데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또그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 장 또 발송이 돼가지고 하여튼 저기 이게 그 자유북한 운동 연합이죠. 거기서 이게 이제 대북전단을 또 대량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앞으로 또 이
관계 관계가 악화될 만한 그런 또 소지를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지난 이번 봄부터 계속 이 우크라이나한테 되게 강공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죠 그 하르키우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상황이 되게 이게 러시아 쪽으로 기우니까 최근에 그에 대한 반동으로 두 가지가 보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이 블링컨이 이 제렌스키한테 미국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그동안은 그걸 금지했거든요. 그동안은 저기 미국이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하는 걸 이제 반대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 러간의 충돌이 벌어질까 봐.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계속 강공을 하니까 이 미국이 이번에 그걸 허용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저기 러시아 본토까지 쏴도 된다 이렇게 허용해가지고 앞으로 그 미러 간의 충돌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16일에 보시면은요, 이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개입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그동안은 이 나토가 전쟁에 개입하기를 이제 이 약간 피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그런 말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토가 개입한다는 건 이제 미군이 개입한다는 거기 때문에 미군이 이제 러시아와 직접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지금 상황이 러시아 쪽으로 전쟁 상황이 기우니까 이제 미국이 급한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이번 주에 두 가지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유럽의 극우는 주로 동유럽의 문제였거든요. 동유럽 극우가 주로 문제였는데 이번 지금 이제 유럽의 극우가 지금 서서히 서유럽으로 또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번 주에 이 상황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이 극우 정당, 이 자유당이 그 연정 이 우파 당들하고 이렇게 연정이 합의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여튼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극우 정당이 연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예, 그 집권당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라 가지고 하여튼 그 유럽에서 극우가 이렇게 되게 점점 이게 득세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또 한국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유럽의 상황은 되게 이제 좀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이 바이든이 뭐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뭐 재검토하니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중에도 미국은 계속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이 10억 달러면 그거죠. 주한미군 방위비가 10억 달러인데 한 1조 한 3천억 정도 이 금액을 이제 이스라엘 정부한테 무기 지원하기로 이렇게 이걸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틀 뒤에 이 공화당이 주도해가지고 미 하원에서 이스라엘 안보 지원 법안이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이제 공화당은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은 지금 이제 싫어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저지하고 이제 이스라엘 지원 쪽으로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 전쟁이 만약에 미 대선 이후까지 이번 11월 대선 이후까지 간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집권한다 그러면 아마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국제적으로 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정부가 되게 이제 막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내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내각 내에서 약간의 균열이 있습니다. 이 가란트 국방장관이 이번 주에 이 네타냐후한테 항명을 하는데 대드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가자 지구 이스라엘의 이제 이 전쟁 끝나고 가자 지구를 이제 이 군정으로 지배하겠다 이런 그 네타냐후의 방침에 대해서 이제 이 가란트가 그 반발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직접 지배하는 거 이걸 이제 반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네타냐후가 세계적으로 이제 비판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내각에서 이렇게 균열이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막 세계적으로 뭐 러시아하고 중국 뭐 이렇게 이스라엘 뭐 가자지구 여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인도가 이번 주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이란 여기 보면은 그 이란 항구가 있는 이란 항구가 이게 치바하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치바하르가 이게 아프간하고 이게 그 중동이랑 남아시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항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인도가 앞으로 10년간 운영하는 계약을 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분히 이거는 이제 이 중국이 남아시아 진출하는 거 이걸 견제하려고 이란이 이렇게 이제 그 이 항구 아주 전략적인 이 항구를 이제 그 10년간 쓰기로 이게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싱가포르에서는 20년 만에 총리가 바뀌어가지고 이번 주에 로런스 웡 총리가 싱가포르 총리가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미 대만 이 해군이 비밀 연합훈련한 게 이게 또 뒤늦게 예, 보도가 또 됐고요. 그다음에 16일에 아주 세계적인 이슈였죠. 이 중러 정상회담 어제 지금 현재 푸틴이 예, 지금 중국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보니까 윤 정권이 최근에 지지율이 약간 좋아지는 거하고 또 같이 기시다 지지율도 약간은 요즘에 또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그 미세하게나마 약간 또 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호주 옆에 호주 동쪽에 그 누벨 칼레도니 옛날에 이제 그 영어로 뉴 칼레도니아라 이렇게 부른 섬나라죠. 이곳에 최근에 그 원주민 시위가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벌어졌는가 하면은요. 이 프랑스가 이제 이 뉴카레도니아가 이게 그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이 전반적인 그 지배권은 프랑스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프랑스가 최근에 이 원주민 이외에 그 이주민들 특히 이제 밖에서 오는 그 이주민들의 그 투표권을 지금 더 강화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원주민들이 그 반발해서 지금 시위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야간 통행 금지 그다음에 이제 비상사태까지 선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북아프리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국과 서방 세계가 이게 도전을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세계적으로 한미일 대만 그러니까 미, 한국, 일본, 대만 이 외에는 다 보시면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패권에 이거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한 예로 이제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뉴칼레도니아 이런 데서 이제 그 서방 세계에 대한 예, 도전이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트럼프 때 했던 그 대중국 관세 전쟁에 다시 그 도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 관세가 25에서 100%로 그냥 크게 이제 올라갔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바이든이 트럼프와의 그 경쟁 때문에 적어도 대선까지는 계속 이제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을 더 이렇게 강화할 거라 이렇게 이제 지금 다 그렇게 그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부통령 후보로 니키 헤일리 그 유엔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 최근에 공화당 경선 때 경쟁했던 니키 헤일리를 이제 이 부통령 후보로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13일에 아주 새로운 AI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오픈 AI가 그 선보인 건데요. GPT-4o 이거 4 이게 발음이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GPT-4o인데요. 그 1초 안에 사람 1초 안에 그 질문 답변 막 머리가 돌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 GPT-4가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사람의 대화를 끊고 자기가 막 혼자 말을 하는 또 그런 기능까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거의 뭐 웬만한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은 아주 이제 거의 AI 모델의 새로운 단계로 평가되는 건데 하여튼 이번 주에 공개가 됐습니다. GPT-4o. 그리고 이제 이 구글은 또 그 AI를 이용한 그 검색 서비스를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을 또 했고요. 아주 거의 뭐 지금 뭐 거의 뭐 첨단 아주 이게 기술 환경이 막 급격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일축하면서 이제 약간은 좀 이제 이 그 비둘기적인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하니까 이제 대부분의 미국의 다우지수가 그냥 막 장중 4만 선을 또 넘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의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간 이제 더 이게 호전돼 가지고 아주 이제 이 기준금리가 이게 약간 인하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이제 전망을 준 거죠. 근데 보시면은 당장은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좋아졌지만 이제 이거하고 상반되는 양상이 이번 주에 또 두 가지 보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미국의 그 주택 착공률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생산 지수가 이게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몇 달을 뒤면은 다시 미국 경제가 다시 이게 다시 악화될 수 있는데 그런 그 조짐이 또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쿠바가 한국과 사이가 좋아지더니 미국과도 사이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주에 그 대테러 비협력국에서 이제 쿠바를 제외해 가지고 그럼 쿠바가 이제 친미 진영과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